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월드뷰 10월호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 성교육이 현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한 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언 가면은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바르게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회 안에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규범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규범 체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교육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규범의 이런 것들이 이런 포괄적 성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했던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갈수록 아마 다음 세대를 망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한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포괄적 성교육 이런 주제입니다. 이 포괄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제 comprehensive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합적 이렇게 통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종교 통합하듯이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한 가지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해서 하면은 성하면은 남성, 여성 어떤 생물학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남성, 여성 이제 이렇게 구분했다면은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라는 것은 어떤 인지적인 것, 어떤 정서적인 것, 어떤 또 신체적인 것, 또 혹시 사회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 교육 과정이 이제 포괄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 등에 대해서도 어떤 성적 취향 그 내가 이런 거 내 취향 내가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은 나는 기분이 여성이고 싶다 하면 지가 여성인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에 나는 오늘부터 여성하고 싶다 하면 그냥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성이 이렇게 구분하면은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한 50여 가지 대충 지금 현재 물론 더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런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 그래서 이런 걸 성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젠더라고 불러요. 젠더. 뭐 영어로는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젠더도 성 이렇게 한글로 이제 번역은 하지만은 사실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을 말할 때 성을 말하는 거고 이런 거 포괄적 성교육 하는 사람들은 성이라 안 하고 그냥 젠더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양하게 남성, 여성, 중성, 뭔성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막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어떤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 또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보다는 나의 즐길 권리 자기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포괄적 성교육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조기 성애화 그러니까 아이들 한 5살 유치원 이런 애들한테부터 벌써 성교육이 남자 여자 이런 신체 구조를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막 한다는 거예요. 조기 너무 어릴 나이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비 부부 학교 이제 결혼할 사람들 예비 부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거를 그걸 지금 유치원 5살짜리 6살짜리 애들한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몰라도 될 애들한테
애써 그거를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권리라는 거예요. 낙태 이런 것도 내 권리라는 거예요. 내 취향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것들 안에 지금 막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지난 정권부터 이렇게 이 좌파 정권부터 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게 여기 타이틀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제 독일 68 성교육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제목되어 있는데요. 68이라는 것은 저는 연도를 68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68에 대해서는 좀 이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고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포괄적 성교육을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서 먼저 시행을 했던 거예요. 벌써 한 68년도 이때부터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은 먼저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었던 이런 68 성교육의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지금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의 오덴발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오덴발트 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유네스코가 지정했던 이런 진보 교육의 학교의 상징처럼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진보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더 창의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한다라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에서도 홍보하고 독일에서도 홍보하고 우리가 이런 앞선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지내어 보고 2010년도에 10년도에 보니까 여기 이제 표지 모델로 있는 이분인데 스위스 이제 지리 대학의 위르겐 올크스라는 하는 이 대학 교수님이 이제 이 학교의 비리를 이제 공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냐면은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교사가 알몸으로 이제 이 수업을 학생들한테 알몸으로 교사가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900여 명의 성폭력을 이런 피해 학생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 가운데 12명은 성폭력으로 또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이 안에서 이제 나중에 2010년도에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가 민낯이 이 오덴발트 학교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폐쇄가 되고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어떤 자기들은 천국이라고 홍보는 했지만 사실 어린 학생들한테는 지금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 바로 이런 오덴발트 진보 교육이었다라고 이미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뭐 집회도 지금 하고 오늘 아마 오후에도 집회도 이런 것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알리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 68 운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68년도 이제 저는 이제 사실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제 태어나기 이제 몇 년 전인데 68년도 그때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이 학생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산이 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8년도 보면 그때 3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이 프랑스에 있던 이런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반체제 운동. 반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여대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남자 이제 어깨 위에 지금 목마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PPS를 들고 시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프랑스 68 운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이 사람들이 다 하던 사람들이고 또 뭐 주장한 게 뭐냐면 경건한 삶을 혐오하는 그런
반기독교적 성향을 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금지함을 금지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소리 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하지 마라 이런 거를 구속하는 거, 뭐 규범으로 정해서 뭐 금지하는 거, 우리는 다 그런 거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구속받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 구호는 더 있는데 제가 차마 여기에 쓸 수 없고 제 입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있는 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교회가 이제 많이 망해 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당시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지금은 더 그렇지만은 교회는 이제 나이 든 사람만 가는 곳이다. 지금 요즘에 외국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큰 교회를 가더라도 한 5명 미만 정도. 심지어 어느 교회는 이제 해외 여행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지 싶어서 교회를 갔더니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 휴가라서 이번 주 한 달 동안 휴가 갔으니까 우리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요. 근데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 같은 이런 데도 어떤 성직자들이 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이제 아마 월급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생계 수단 그런 걸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개념의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성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들의 목표는 성교육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중앙대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 김누리라는 그러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세요. 이분이 지금도 지금 교육감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라고 이제 완전 대표적인 좌파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둘이서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독일 68 교육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언제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 80년대. 그러니까 독일은 68, 한국은 86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그 독일 68을 개성해가지고 한국 86을 이제 외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이렇게 강조하고 해야 된다라고 거의 뭐 전도사처럼 이렇게 성교육 전도사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김누리 교수라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 지난 이 5년 동안 이 방송 여러 차례 이렇게 많이 뭐 저는 사실 안 봤습니다만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독일 그 68 교육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확산을 막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소아들 어린 아이들과 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빨간 글씨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회주의적인 그런 새 인간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야 된다면서 그게 기본 과정이 뭐냐? 성교육을 통해서 정치 교육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교육은 정치 교육이지 또 사회주의 정치 교육이지 결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어떤 아이들에게 고전적인 우리가 예전에 뭐 조금 배웠던 성교육 이런 게 아니라는 목표가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독일 오덴발트 학교에 있던 그런 비리 문제 이런 거는 절대 안 꺼내요. 이런 사람들 절대 말도 안 꺼내요. 왜? 자기들의 치부거든요. 이런 걸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를 왜 이런 걸 말을 안 하냐. 사회주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거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이제 성교육의 이런 쟁점 사항들을 좀 정리를 6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소아나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마음에 의해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어른이 청소년이나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거 집어넣은 사람들은 청소년끼리의 성관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성관계도 여기 안에 이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은 동성애 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동성애가 정상이다. 아까 성이 뭐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0개나 있는데 뭐 동성애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도 자기 권리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이제 기억들을 좀 되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이제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이 양성평등, 양성 남자 여자 동등하다, 양성평등 하다가 점점 그게 반대로 가잖아요. 이제 여성 우월주의로 이제 점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이 아니라 젠더라는 이런 개념,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이 내 취향,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50개가 넘는다. 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지금 에이즈 환자의 90%, 99%가 그 원인이 뭐냐? 다 동성애다라고 이미 조사에서도, 역학조사에서도 이미 그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동성 간의 그런 문란함에서 이 에이즈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성교육의 목표가 뭐냐? 하나의 정치 교육이고 페미니즘 교육의 그런 것들의 도구로서 이런 성교육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포괄적 성교육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성, 먼성 뭐 50개 더 된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생물학적으로는. 왜냐하면 저기 보면은 남자라는 글자 옆에는 이제 영어로는 X, Y 이렇게 돼 있고 여자에는 X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 속에 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저렇게 생겼어요. 여자의 몸에는 X자 생긴 게 2개가 저렇게 들어 있고 남자의 몸에는 X자 생긴 거 하나, Y자 생긴 거 하나예요.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섞이면 저게 XXXY가 그냥 방정식으로 이렇게 섞고 아무리 섞고 해도 남자 여자가 섞이면은 XX가 나오든지 남자에서 한 개, 여자에서 하나 따면은 XX가 나오든지 XY가 나오든지 요 2개밖에 안 나와요. 남자 섞이면 YY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임신도 안 되거니와 수정도 안 되거니와.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만 있을 수 있지 그 외의 성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과학적인 당연한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외향적으로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조기 성교육이다. 또 학생 인권을 말한다. 이런 거를 말하지만은 이게 지나치고 어린 아이들한테 오히려 자극하고 오히려 탐욕, 오히려 궁금증을 만들어 가지고 방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효과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TV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에 보면 어떤 이런 경우였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건물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보안 장치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어떤 보안 장치가 있는데 그 도둑이 이 보안 장치를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방송에서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했다고 하면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TV를 보고 있는 사람 우리가 보면 지금 저걸 우리가 지금 저대로 따라서 해라는 건지, 그죠? 저걸 저대로 하면 들어가는구나. 저 건물은 저렇게 털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원래 도둑질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런 거를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없던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성교육,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만난 거 주면 좋아하고 돈 주면 좋아하고 그럴 나이에요. 사실은 용돈 주면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텔레비 만화 재밌는 거 하면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주인공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은 슬퍼하고 이런 거 생각할 나이예요. 숙제 없으면 그냥 좋아하고 핸드폰 게임 좋아하고 요 정도 수준이지 지금 뭐 어떻게 남성 여성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별 관심도 없는데 괜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나 책임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중시하게 만들고 음란, 방종, 성적 타락을 부추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포괄적 성교육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인데, 당신의 자녀가 이용하는 그 화장실에, 그 목욕탕에 만약에 트랜스젠더,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여기에 젠더라고 말하는 나는 사회적으로, 나는 내 감성적으로, 내 인지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은 내 기분은 오늘 여성이다. 그 나는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겠다고, 더군다나 내 자녀가 있는 목욕탕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허락해 주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포괄적 성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 당신 딸이 있는 곳에 웬 남자가 와가지고 나 오늘 여성 하겠다고 하면 그 목욕탕에 들어가게 허락해 줄 거냐 이거예요. 저는 100%, 100% 안 한다고 생각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자녀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성인과 자유롭게 성관계해도 상관이 없겠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걸 허락을 하겠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질문을 했지만은, 제가 이전에 에사했을 때 그런 질문이 됐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길래,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남자 사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한 사람이 와가지고, 남자 사이가 아니고 남자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님 절 받으세요 하면, 그래 한복을 입고 아버님 절 받으세요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 기분 좋게 절 받을 수 있겠냐고. 그 남자가 이렇게 남자 며느리가 와가지고 오면 기분 좋겠냐? 난 토할 것 같아 솔직히 상상만 해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대 그걸 안 할 거면서 이런 거를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는 정상적인 성관계의 또 한 형태이며 에이즈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그럴 자신이 있느냐, 자기 자식한테 이걸 가르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천하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 자식한테나 이렇게 좋은 거 다 먹여주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르칠 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대안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교육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야 되냐? 성경적 교육을 해야 된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이런 걸 동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내가 친구가 이렇게 끊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은 있을 줄 알겠는데, 전 옛날에 그랬거든요. 친구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고 친구 없이 어떻게 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친구 끊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고요.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와. 그래서 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서 이런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을 이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이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그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지금 성경도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 뭔가 창세기에 있는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다산하고 번성을 해서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해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만난다든지 여자와 여자가 만난다든지 해서는 이런 명령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이렇게 만나서 거룩한 자손들로서 이 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변에도 이런 것들 뭐 그런 성소수자들 뭐 좀 안 됐지 않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니?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그걸 끊으라. 그거는 잘못이다. 그거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도 된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파멸로 보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돌아가서도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좀 담대함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